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하셨나요? 그 순간의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분들이 상당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비결이 무엇일까요? 특별한 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분들은 매일 아침 몇 가지 단순한 습관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은 운에 달려 있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 연구에 따르면 오래 사는 것의 70%는 생활 습관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의 행동 패턴이 전체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아침 루틴이 확립된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30%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사에서는 특정 아침 습관을 지킨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무려 7년이나 더 길었다고 하네요. 지금 건강이 걱정되시나요? 무릎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밤에 잠을 못 이루는 날들이 많아지셨나요? 혹시 더 오래,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계 곳곳의 장수마을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침 습관 5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습관들은 약을 먹는 것보다 효과적이고 비싼 운동기구를 사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게다가 지금 당장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와서 습관을 바꾸기엔 너무 늦었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큰 효과를 보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시간이 곧 시작됩니다. 앞으로 소개해 드릴 내용을 놓치지 않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건강정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 한 잔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수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텔레비전을 켜시나요? 아니면 바로 아침 식사 준비를 하시나요? 오래 사는 사람들은 모두 하루를 물 한 잔으로 시작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냥 물 한 잔이 뭐 그리 대수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행동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7시간에서 8시간 동안 잠을 자는 동안 어떤 음식도 물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몸은 조금씩 탈수 상태가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의 수분 함량은 자연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70%가 넘던 체내 수분이 70대가 되면 50% 정도로 감소하는 것이죠.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바로 이 탈수 상태를 해결해 줍니다. 그런데 단순히 목마름을 해소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뜻한 물 한 잔은 밤사이 굳어 있던 우리 몸의 혈관과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겨울에 얼어붙은 수도관에 따뜻한 물을 부어 녹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저는 얼마 전 93세의 건강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80년 넘게 아침마다 따뜻한 물을 마셨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물 한 잔 안 마시면 하루가 시작되지 않아요. 마치 차에 기름을 넣지 않은 것처럼 몸이 움직이질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밤사이 우리 몸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위장을 자극해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을 촉진합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 두통이나 어지러움을 예방합니다. 넷째, 기초 대사를 높여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아침 물 한 잔은 더욱 중요합니다. 노화가 진행될수록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는 수분이 부족해도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시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냥 물보다는 커피나 차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페인이 든 음료는 오히려 이뇨 작용을 촉진해 몸의 수분을 더 빼앗아갑니다. 가장 좋은 것은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입니다. 너무 찬 물은 아침에 약해진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어떤 분들은 물맛이 없어서 못 마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럴 땐 레몬이나 오이 한 조각을 넣어 보세요.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C나 미네랄도 함께 섭취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침 물 한 잔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햇빛 쬐기입니다. 아침에 마신 물이 우리 몸 내부를 깨운다면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정확하게 맞추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그런 효과가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따스한 햇볕을 맞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순간 몸이 깨어나는 듯한 상쾌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생체 현상입니다. 우리 몸에는 생체 시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계는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식사를 해야 하는지 조절하죠. 나이가 들수록 이 생체 시계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밤에 자주 깨고, 낮에는 졸리고, 식욕도 불규칙해지죠. 이런 현상이 점점 심해지면 수면장애, 소화불량, 면역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아침 햇볕에는 이 생체 시계를 바로 맞춰주는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햇빛이 우리 눈에 들어오면 뇌에서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의 분비를 멈추고 대신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몸은 지금은 아침이니 활동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아침 30분 이상 햇빛을 쬐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수면의 질이 41% 높았고 우울감은 27%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아침 햇빛을 쬐는 사람들은 밤에 더 깊은 수면을 취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면역력과 회복력이 높아진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냥 전등 불빛으로는 안 되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인공 조명은 자연 햇빛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밝기입니다. 게다가 자연 햇빛에는 인공 조명에 없는 특별한 파장이 있어서 오직 자연 햇빛만이 우리 생체 시계를 제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지금 87세이신데 30년 넘게 아침마다 베란다에 나가 10분간 햇볕을 쬐는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 덕분일까요? 어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특히 불면증 없이 깊은 잠을 주무신다고 합니다. 아침에 햇볕을 안 쬐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비 오는 날에도 창가에라도 앉아서 밝은 빛을 봐야 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비타민 D를 만드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비타민 D는 뼈 건강뿐만 아니라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유지에도 필수적입니다.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만드는 것은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추운데 밖에 나가기 힘들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창가에 앉아서라도 10에서 15분 정도 햇빛을 받으세요. 창문을 통과한 햇빛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도 산책을 나가면 맑은 날보다는 적지만 여전히 충분한 자연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햇빛을 받으며 가벼운 산책을 하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아침 운동은 그 자체로도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햇빛과 운동,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장수의 비결이 완성됩니다. 지금까지 아침 햇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세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가벼운 운동입니다. 아침 햇볕이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춘다면 아침 운동은 그 시계가 하루 종일 정확하게 작동하도록 도와줍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나이 들어 무슨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운동은 더 중요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고 관절이 아프신가요? 이것은 밤사이 근육과 관절이 굳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하루를 시작하면 몸은 점점 더 굳어가고 결국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고통이 됩니다.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아침 운동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니라 10에서 15분 정도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산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움직임이 우리 몸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째, 아침 운동은 하루 동안의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마치 자동차 엔진을 워밍업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 에너지 소비가 늘어나고 체내 독소 배출도 원활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진대사는 자연히 감소하지만 아침 운동으로 이를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둘째, 관절에게 순환을 촉진합니다. 관절 사이에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있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이 관절액이 제대로 순환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관절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관절액이 골고루 퍼져 하루 종일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가벼운 운동만으로도 심장 박동이 약간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이는 뇌를 포함한 모든 장기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을 느끼기 쉬운데 아침 운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줄여주는 자연적인 방법입니다. 82세의 이웃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매일 아침 요가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엔 건강을 위해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요가를 안 하면 하루가 이상해요. 마치 이빨을 안 닦은 것 같은 느낌이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아버지는 같은 아파트 사는 친구들보다 훨씬 건강하시고 특히 허리와 무릎이 튼튼하셔서 계단도 어려움 없이 오르내리십니다.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바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상체 운동을, 어깨가 불편하시다면 걷기나 하체 운동을 선택하세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맞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보자라면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먼저 침대에서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를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목, 어깨, 팔, 허리, 다리 순으로 천천히 돌려주거나 스트레칭합니다. 각 부위마다 1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만 해도 5분이면 전신이 깨어납니다. 조금 더 여유가 있다면 집 주변을 10에서 15분 정도 걸어보세요. 걷기는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생체 시계 조절 효과까지 더해져 일석이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TV를 보는 시간의 절반만 운동에 할애해도 충분합니다. 또한 운동은 한 번에 길게 할 필요 없이 하루 중 여러 번 짧게 해도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5분, 점심 후 5분, 저녁 식사 전 5분 이렇게 나눠서 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운동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네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네 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감사의 말하기입니다. 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건강 역시 장수의 핵심입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우리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군가에게 또는 그냥 자신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셨나요? 이 단순한 두 마디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장수하는 사람들의 놀라운 공통점 중 하나는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내 곁에 가족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와 같은 간단한 말들이죠. 왜 감사의 말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 보면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 몸에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장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 일기를 쓴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심장질환 발생률이 16% 낮았고 염증 수치도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언어를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이 평균 7에서 9년 더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90세 할머니는 60년 넘게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은 매일 아침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기 때문이야. 고마운 일을 생각하면 불평할 시간이 없어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할머니는 또래보다 훨씬 활기차고 특히 스트레스에 강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히 건강 문제, 경제적 어려움, 외로움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 찾아옵니다. 이런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 문제를 넘어 실제로 우리 몸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력을 약화시키며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마음은 이런 스트레스의 영향을 크게 줄여줍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분비가 줄어들고 대신 행복 호르몬이 증가합니다. 그래도 힘든 일이 있으면 감사하기 어려운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처음부터 큰 어려움에 감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이불,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창밖의 나무, 오늘 아침 먹은 밥 한 끼. 이런 사소한 것들에도 감사할 거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감사 습관을 들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3가지 감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리 내어 말해도 좋고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며칠만 지나도 자연스럽게 감사할 거리가 떠오를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아침에 잠깐 시간을 내어 어제 하루 동안 있었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 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의 마음가짐과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감사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5번째 아침 습관은 바로 가벼운 아침 식사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만들어집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건강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아침 식사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침은 황제처럼 먹어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침에 든든하게 먹으려고 노력하시지요. 하지만 실제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아침 식사를 보면 의외로 아주 가볍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소화기관은 젊었을 때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밤새 쉬었던 위장에 갑자기 많은 음식을 넣으면 소화 부담이 커집니다. 이는 혈당 급상승, 에너지 소모, 오후 피로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장수 마을을 연구한 결과 그들의 아침 식사는 공통적으로 가볍고 영양가 있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복잡한 요리가 아닌 간단한 죽이나 미음, 계절 과일, 삶은 달걀, 차 한 잔 정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85세의 건강한 할아버지는 50년 넘게 아침으로 현미죽과 채소, 차 한 잔만 드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배가 고팠어요. 하지만 몸이 적응하더니 오히려 온종일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점심때까지 배고프지 않고 오후에도 졸리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벼운 아침 식사가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소화기관의 부담을 줄여 전반적인 소화 기능을 보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 소화 능력이 약해지는데 가벼운 식사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체내 염증을 줄입니다. 과식은 일시적으로 체내 염증 수치를 높이는데 이런 염증이 만성화되면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 여러 질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가벼운 식사는 이런 염증 반응을 최소화해 줍니다. 셋째, 자연스러운 간헐적 단식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와 아침 사이의 시간이 길어지면 몸은 세포 재생과 노폐물 제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토파지라는 과정으로 2016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도 아침부터 배고프면 힘든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2주만 지나도 몸이 새로운 패턴에 적응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가벼운 상태를 선호하게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아침 물 한 잔, 햇빛 쬐기, 가벼운 운동을 함께 하면 적응이 더 쉬워집니다. 건강한 아침 식사의 원칙은 간단합니다. 첫째, 자연식품 위주로 구성하세요. 가공식품보다는 자연 그대로의 음식이 염증을 줄이고 소화가 쉽습니다. 둘째, 단백질을 포함하세요. 삶은 달걀, 두부, 그릭 요거트 등은 포만감을 주고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더하세요.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오일 등은 뇌 건강과 호르몬 균형에 중요합니다. 특히 추천하는 아침 식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가 잘 되는 현미죽이나 오트밀에 계절 과일을 곁들이거나 채소와 달걀을 넣은 가벼운 수프 또는 과일과 견과류를 곁들인 요거트 등입니다. 이런 식사는 준비하기도 쉽고 소화도 부담 없으며 영양소도 골고루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 먹기 힘들어요. 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럴 땐 무리해서 먹을 필요 없이 따뜻한 차 한 잔과 과일 한 조각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차 몸이 아침 식사 패턴에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입맛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아침 식사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며 마무리해 볼까요?
오래 사는 사람들의 아침 습관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놀라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하는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수명을 연장시키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맨 먼저 물 한 잔을 마십니다. 이것이 밤새 탈수된 몸의 생기를 불어넣는 첫 단계입니다. 둘째, 아침 햇볕을 꼭 쬐어줍니다. 햇빛은 우리 몸의 시계를 맞추고 비타민 D를 만들어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셋째,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깨웁니다. 복잡한 운동이 아니라 간단한 스트레칭만으로도 신진대사가 활성화됩니다. 넷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다섯째, 가볍고 영양가 있는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특별한 장비나 비싼 약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조금의 시간과 노력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은 물 한 잔부터 시작해 보세요. 내일은 햇빛 쬐기를 더해보고 모레는 스트레칭을 추가해보는 식으로 천천히 습관을 쌓아가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습관을 바꿔봤자 소용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건강한 습관의 효과는 어느 나이에 시작하더라도 나타납니다. 90세에 건강한 습관을 시작한 분들도 1년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지혜로운 삶의 팁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